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오늘 새벽 5시에 연합뉴스가 올린 인터넷판 기사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부인 김건희 씨는 아직 공개석상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조만간 공개 활동을 할 것이다. 취임 전에 5월 10일 취임 전에 공개 활동을 할 것이다는 기사가 오늘 연합뉴스에 새벽에 떴고 사진도 한 장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 기사입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이 기사인데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공개 활동 개시 검토. 그래서 지금 지인들에게 감사 뜻을 표시하면서 등판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자, 그리고 자택 주변에서 후드티 차림으로 목격이 됐다. 경호 폭발물, 경호견입니다. 그 경호견인데 폭발물 탐지견인데 탐지견을 끌어안고 촬영한 사진이 이 독자 제공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편안한 차림의 수수한 모습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이렇게 목격이 돼서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이 오늘 연합뉴스 아침 기사에 나왔습니다. 격식 없는 후드티, 청치마 차림으로 자신을 경호하는 경찰 특공대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같은 이 모습이 공개되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공개 활동 본격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이 기사고 대선 직후에 언론에 메시지를 보냈었죠. 남편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겠다. 그리고 남편이 소임을 마치면 저도 현업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특히 공공 영역이 제대로 보듬지 못하던 그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 주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해왔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경우는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공익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이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취임 전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 방안. 그동안 대선 이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지인들, 그리고 지인들을 비공개로 만나면서 감사의 뜻을 표시를 해왔고, 한때 스트레스로 좀 건강도 악화됐다 그런 말이 나왔었죠. 건강도 비교적 회복했다. 자,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김건희 씨 관련 기사가 떠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모두 다 한덕수 윤석열 정부 초대 초대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발탁 기사입니다. 그런데 언론사마다 조금씩 이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자, 우선 중앙일보를 보시면은 이 통합 경제 여기에 방점을 맞췄습니다. 통합 경제총리 한덕수 지명. 자, 통합이라는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요직을 맡았기 때문이죠.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이미 한 차례 역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 경제라는 것은 경제 관료 출신이죠. 그래서 경제, 통합, 여기에 방점을 찍은 인사다. 이런 그 의미 부여는 주로 이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첫 총리 후보를 직접 발표를 했죠, 어제. 그리고 정파와 무관하게 실력을 인정받은 분이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경제안보 시대의 적임자다.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도 국익 외교, 국가 생산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이번에 국회 인준을 받아서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은 총리를 2번 하는 5번째 인물이 됩니다.
그동안 4사람이 국무총리를 2번을 했죠. 장면, 백두진, 김종필, 고건에 이어서 총리를 2번째 하는 5번째 인물이 되는데, 자, 일단 그 화려한 이력, 역대 정부를 드나들면서 쌓은 화려한 이력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어떤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둘은 넘나들면서 화려한 이력을 쌓았는데, 물론 뭐 공직 생활을 시작한 것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지만, 자, 그것을 빼더라도,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공직에 있었지만, 어쨌든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건 김영삼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일보 3면을 보시면은 토론과 타협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 정치색 옅어서 정권마다 호출됐다. 자,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죠. 지금 YS 때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같이 찍은 사진들, 요직을 맡으면서 뭐 임명장을 받거나 하면서 찍은 사진이죠. 자, 여기서 YS 정부에서는 상공부 통상무역실장,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통상교수본부장,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이렇게 쭉 청와대 요직을 또 두루 거쳤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무역협회 회장,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이렇게 거쳤고, 지금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이 토론과 타협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 그래서 정치색 옅어서 정권마다 호출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또 한편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그때그때 정부의 성향에 본인을 맞춰서 요직을 항상 그 양지를 찾아다녔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뭐 양면이 다 있겠죠. 지향하는 이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지향하는 가치나 성향이 희미한 것이 오히려 흠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총리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면은 어떤 지향하는 가치나 성향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희미하다는 이야기죠. 자, 희미하기 때문에 또 역대 정권에서 승승장구를 했다, 그런 평가도 가능한 겁니다. 일단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윤석열 당선인이 발탁한 것은 물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경제, 뭐 통합, 또 경제안보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은 당장 현실적으로는 국회 인준 통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서울신문 3면 보시면은 윤석열 진보도 중용을 했던 한독수로 협치 노크, 요소야대 돌파 첫 시험대. 자, 지금 가장 먼저 국회 인준 투표를 받을 사람이 국무총리죠. 만약에 국무총리가 인준 투표에서 불발되면은 그때부터 상당한 처음부터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요직을 맡았던 한덕수를 내세우면은 지금 민주당도 무턱대고 반대만 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민주당이 정권을 놓고 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독이 올라 있죠. 그리고 6.1 지방선거도 있죠. 자, 그렇다면은 무턱대고 한덕수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를 맡아서 그 인사청문회를 한번 했던 것은 15년 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이후에 지금 인사청문회의 잣대가 상당히 엄격해졌죠. 국민 눈높이도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덕수가 지금 그 대통령 인수위에 있는 검증팀에서 한번 검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회 그리고 또 언론의 검증에 의해서 뭔가 흠집이 나오면은 그때는 뭐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이랬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민주당이 강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지금 통과를 못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110석이고 합당을 약속한 국민의당 3석을 합해봤자 113석, 민주당만 해도 172석입니다. 그리고 뭐 정의당하고 다 합하면 180석 정도, 300석 중에서 과반을 얻어야지 인준이 되는데,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 조각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염두에 두고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 국회 민주당의 눈치 염두에 두고, 이건 뭐 눈치 보는 거죠. 눈치만 보는 인사를 계속 했어야 과연 이 윤석열 정부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특히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에 실망을 해서 5년 만에 정권을 교체를 했는데, 유권자들이. 자, 그 유권자들이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이 응답을 할 수 있겠느냐. 계속 민주당에 이렇게 눈치만 본다면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윤석열 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다. 민주당의 예우와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인사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예우와 협조를 무턱대고 할까? 자, 한겨레 신문 일면 톱 기사는 이겁니다. 진보 성향 언론이죠. 올드보이 한덕수, 올드보이 딱 찍습니다. 이 나이가 70대 중반이죠. 올드보이 한덕수, 뭐 나이도 그렇지만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올드보이 한덕수는 청문회 돌파 카드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를 총리 후보자로 선택한 것은 오로지 청문회 돌파 카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청문회 돌파 카드면은 청문회 돌파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호락호락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호 순항의 첫 단계인 국회 총리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표결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반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은 된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자가 그동안 주창을 해온 공정과 상식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기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 자, 한겨레 신문조차 공정과 상식, 윤석열의 가치와 연결고리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1949년생으로 1949년생이면 73세가 되네요. 만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 때문에 참신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 공정과 상식을 상징하는 윤석열에게 맞는 인물이냐? 자, 이렇게 한겨레가 반문을 합니다. 한겨레와 비슷한 논조를 가지고 있죠. 경향신문도 유사합니다. 이 3면 보시면은 다시 소환된 노무현의 총리. 여소야대 의식한 듯 하다. 협치가 강건이다. 자, 협치, 통합이라는 것이 양쪽이 손뼉 소리가 나려면은 양쪽이 손이 마주쳐야 되죠. 자, 그런데 한쪽만 협치, 통합해서 민주당 쪽 야당이 되는 야당의 눈치를 보는 인사를 계속 한다면은 그것은 협치, 통합과는 좀 거리가 멀고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서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지명자는 참여정부 요직이 장점이다. 그런데 신선함이 없는 올드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같이 올드보이로 몰아붙이죠. 인준부터 민주당 협조가 관건인데 다만 윤석열 당선자와 국정호흡이 미지수다. 한덕수가 윤석열과 국정호흡을 맞출 줄은 미지수다. 한겨레신문도 이 공정과 상식의 정의의 가치에 맞느냐,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죠. 오히려 진보성향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국정의 기대감을 주기는 어려운 올드보이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경향신문도 이 아래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에게 임명장을 쭉 받는 그 사진을 또 실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사면 해설 기사에서 이 민주당 입장을 씁니다. 민주당 입장. 자, 그러면 민주당은 DJ 노무현 정부 출신이니까는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냐? 자, 그 문제인데 송곳 검정을 벼르지만 DJ 노무현 정부 출신 딜레마다. 일단 DJ 노무현 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은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통과시켜 줄 것이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흠결이 하나가 발견되면 그것을 침소봉대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했다는 그 커리어를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명분으로 삼아서 반대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박홍근 이 민주당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죠. 한겨레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경륜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경륜인지 현재 대한민국의 닥친 위기를 이겨내고 전환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인지 더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정부 때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고 현재의 국정을 대통령과 함께 꾸려갈 총리로서의 역량과 자질,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뭐 말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한마디로 과연 지금 과거의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일을 같이 했지만은 15년 전의 일이다. 20년 전의 일이다. 지금의 그때의 한덕수와 지금의 한덕수는 다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것뿐이 아니죠. 이 한덕수 총리 지명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도 제가 어제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은 좀 전체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앞으로 인사가 많이 남았으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이런 그 시각이지만은 일부에서는 왜 정권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다. 왜 노무현 정부 초대 마지막 국무총리를 했던 인물을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국무총리로 발탁을 하느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안덕수 후보자가 전북 전주 출신이죠. 전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선 때 그러면은 이 지역별로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을 집중적으로 지지해준 그쪽 지역의 유권자들은 왜 아무런 배려도 없느냐.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는데, 첫 총리 한덕수 협치 통합이 중요한 정책 요소다. 이렇게 일면 톱으로 하면서 그 작은 제목으로 압도적 지지 보낸 TK는 섭섭함. 이렇게 중간 제목을 달았습니다. 압도적 지지를 보인 TK, 대구 경북 지역은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논조입니다. 새 정부 국무총리 인선 국면 초반에만 해도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대구 출신이죠. 초대 총리 후보로 거론됐지만 결국 전북 전주 출신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처 요직을 맡았던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이 됐다. 그리고 이 한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박빙 승부가 벌어진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된 TK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탄핵 정국이라는 죽음의 강을 지나 당의 핵심 지지층이 대선에서 사적생의 각오로 뛴 덕분에 가까스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정부의 첫 인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 기사가 지역 언론에 실리면은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하나는 그것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정당한 권리 요구다. 오히려
역차별, 역대 정권마다 역차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정권을 창출하는데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지역에서 오히려 인사 문제나 예산, 국고 지원 예산 문제에서 역차별을 당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벌써 첫 총리 인선을 두고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매일신문은 3면 해설기사에서도 윤석열 정부 조각에서도 밀려나나 극정 앞서는 TK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총리 인선 과정에서 주목을 못 받았다. 민주당 압박에 역차별 간척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이어지는 장관 인사에서도 국민 대통합, 지역 안배 등 각종 명분에 밀려서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정권 교체 기여분만큼의 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 압박에 밀려서 TK 출신 인사들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자, 이 지역 언론의 논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논조가 지역에서는 지역의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는데 거기에 대한 이 어떤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면 반대급부라는 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역 출신 인사들이 좀 중용이 되고 그래야지 지역 관련 예산을 따올 수가 있죠. 예산을 따오고 지역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 이런 논조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언론 보도가 되면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또 몰아가곤 하죠. 그래서 일단은 첫 인사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앞으로 인사 또는 예산 배정 이런 문제도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당선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제주 4.3 사건 유가족 그 추념식에 참석을 했죠. 그 보수 출신으로는 첫 추념식 참석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는 여론도 없지 않습니다. 보수 진영 안에서. 그런데 일단 언론에서는 국민 통합 행보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4.3 유가족 세계를 보겠습니다. 손 맞잡은 윤석열, 이념과 진영 떠나 국민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 이 국민 통합 행보도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 갈라치기를 했죠. 국민 갈라치기를 해서 편가르기 정치를 하면서 정권을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를 해서 통합 방향으로 가는 건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인데 다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협조 없는 일방적인 통합론은 자칫하면은 야당의 요구에 맞춰주느라고 끌려다닐 수가 있다. 그 걱정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또 윤석열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북한도 상대해야 됩니다. 북한도 상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죠. 지금 북한 리스크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미사일 부대 현판식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에 정밀 타격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론 이것과 같은 논리인데 그때는 이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도 지금은 문재인이 임명한 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서야 이 북한 미사일 징후 발사 징후 시 정밀 타격 태세를 갖춰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발사를 하기 전에 원점 타격을 해야죠. 자위권 차원에서. 자, 그런데 이 서욱의 발언에 대해서 김여정이 또 나섰습니다. 김여정, 서욱을 겨냥해서 미친놈, 대결광, 쓰레기 이런 험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남쪽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아직 윤석열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일종의 길들이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동아일보 6년 보시면 김여정 비난 담화 후 도발 집중한 북 그동안
김여정이 비난을 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나면 도발을 했죠. 그래서 이번 달에 4월 달에 릴레이 도발 폭주 가능성, 지금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식의 도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그런 도발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김여정은 서욱을 향해서 사전 원점 정밀 타격 발언을 콕 집어서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 운운하며 망설한 객기를 부린 것이다.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 나는 이자, 서욱이죠. 객기를 다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막 쏘아붙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취임을 전후해서 대북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국내 안의 내부 문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4월 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